오늘 영상은 손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이제 손실을 보고는 못 파는 이유를 보면은, 첫 번째는 주식이 하락해서 평가 손실이 장고에 찍혀 있는데 팔기 전까지는 그걸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이렇게 손실이 났던 주식도 상승장세에서는 계속 손절가까지 떨어져도 이걸 손절하지 않고 버티면 다시 그게 상승을 해서 본전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안 지키게 됩니다. 세 번째는 내가 이 주식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부터든가 아니면 다음날부터 그 주식이 오른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겠죠. 팔고 나면 다시 오를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서 못 파는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팔고 나서 새로 산 주식이 하락을 하면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겠죠. 만약에 팔고 났는데 판 주식은 올라가고 내가 새로 매수한 주식은 떨어지면은 그럴 때 스트레스는 정말 극심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런 못 파는 이유의 진실을 보면은 평가 손실도 손실입니다. 내가 이제 그 주식을 팔면 확정적으로 손실이 나니까 안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, 하지만 평가 손실도 분명히 확정 매도를 해서 매매가 확실하게 결정된 확정 손실이나 마찬가지로 평가 손실도 손실입니다. 이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요. 버티면 다시 수익 난 경험은 결국 버티다가 10% 20%에서 멈출 수 있는 손실을 50% 60% 70%까지 그런 최악의 상황이 결국에는 언제 생길까가 문제지, 반드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손절을 안 지키게 되면요. 팔고 나면 다시 오른다. 그렇다면은 만약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거지, 만약 그 주식이 없는 상태라면 이 주식을 다시 매수할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 주식인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만약 내가 그 주식을 다시 살 주식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팔고 나면 오를까 걱정하는 것보단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. 그리고 팔고 새로 산 주식이 하락할까봐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좋은 종목이 나타나도 내가 그냥 이 보유 주식이 본전이 올 때까지 안 팔겠다 하면은 종목 분석도 안 하게 되고, 그러니까 기회를 상실하게 되죠. 좋은 종목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게 됩니다.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와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쌓아놓고 매매하기보다는 주식에 물려 있으면 이제 다른 종목을 살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, 이런 좋은 기회가 온 종목 교체의 기회가 와도 이제 살 수가 없는 게 되죠. 이런 것은 그 손실보다 또 다른 커다란 이제 기회 상실의 손실입니다. 이런 그 종목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제 상승 장세라는 게 어느 정도 본인이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. 하락 장세에서 계속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을 분석해서 또 그 종목을 사고, 그러면 손절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종목 교체도 상승 장세에서만 종목 교체를 하고, 상승 장세라는 확신이 안 되면은 다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해야겠죠. 일단 자신이 지금 손실난 종목을 분류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거래량이 평소에 50배 이상, 이건 이제 일자별 주가를 보면 나오겠죠. 50배나 한 20배 정도도 가능할 겁니다. 그러니까 거래가 평상시에 20배에서 50배 이상이 터지는 날 이 주식을 매수했다면 단기적인 인기가 몰려서 거래가 폭증할 때 물린 거죠. 이런 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거래가 평상시랑 비슷할 때 저가에 대놓고 매수했다면은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. 그러니까 거래가 평소에 굉장히 급증할 때 매수한 종목이 이제 하락해서 손절가까지 온다면은 이런 종목이 좋지는 않죠. 일단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. 52주 최고가에서 이제 떨어진 그 하락률이 52주 최저가에서 상승한 그 비율보다 높다면 하락폭이 더 크죠. 최고가에서 하락폭이 최저가에서 상승폭보다 크다면은 이것은 하락 추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이미 완전히 추세가 꺾여서 반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힘들고, 그리고
동일한 테마나 뭐 전기차 테마나 바이오 테마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바이오가 잘 나가다가 최근에 며칠 이제 삼성전자 오르고 전기차 같은 것도 오르고 이러면서 바이오 테마가 좀 주춤했습니다. 근데 유사한 테마나 업종에서도 다른 종목보다 유난히 더 하락률이 좀 큰 것 같다. 이렇게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단기, 장기 어느 기준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처음에 살 때 난 이거 단기 투자의 대상으로 산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유할 그런 목적으로 어느 기준에서 매수했는지 손실난 종목을 일단 분류를 해보십니다. 그러면 분류에 따라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평소 50배 이상인 그런 날 이제 매수를 한 주식은 이제 손절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52주 최고가에서 하락률이 상승률을 넘어선 종목도 이제 손절을 추천드리고요. 유사 테마 비슷한 뭐 전기차 테마면 전기차 아니면 바이오면 바이오인데 하락률이 다른 테마 업종의 종목보다 내가 산 종목이 유난히 하락률이 더 큰 것 같다. 이것도 손절을 추천합니다. 단기 장기 중에서 내가 처음 마음으로는 이제 단기로 그냥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하고 산 주식이 잘못해서 이제 고점에서 사서 물리면 그냥 장기 투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. 이런 건 이제 되게 안 좋은 경우죠. 그래서 단기로 투자한 종목은 손절도 많이 물렸다면은 이것도 손절을 빨리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적절한 손절 방법은 사실 손절이란 것도 뭐 매수할 때도 똑같고 매도할 때도 똑같습니다. 손절이나 익절이나 차트를 보고 손절 포인트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하지만 이것은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고 아니면 어떤 기준점을 찾는 손절의 포인트를 잡는 스탑으로 설정하는 포인트죠.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가장 쉬운 손절 방법은 내가 산 매수 단가 대비 10% 하락이 되면은 손절한다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. 10% 하락이란 것은 처음에 이제 어쨌든 뭐 1000주든 2000주든 난 이 주식을 뭐 1000주든 2000주든 매수를 할 것이다.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 1000주를 한꺼번에 사지 않고 뭐 10주 100주 이렇게 샀다가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1000주까지 사겠다.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. 조금 하락해서 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목표했던 1000주까지 샀는데 이제 10%에 가까워졌다. 이러면 사람이 또 처음에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1000주를 물타기를 해서 2000주를 사면 10%가 떨어졌어도 5%만 올라가면 원금을 회복하니까 물타기를 한다. 이것은 최악입니다. 이미 목표량을 다 매수를 했는데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면은 더 이상의 매수는 하면 안 되고,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0%까지 오면은 당연히 손절을 해야겠죠. 마이너스 10%까지 오니까 수량을 늘려가지고 이제 하락률을 좀 낮추려는 그런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. 목표량 이후는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. 거꾸로 이 주식이 내가 매수를 한 이후로 조금 하락해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올라간다.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고 나서 조금 더 떨어진다. 이러면 이제 목표 수량을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목표 매수 수량을 늘리셔도 됩니다. 뭐 불타기라고 하죠.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하락하는 주식의 자꾸 매수 수량을 늘리는 것은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. 손실폭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. 종목 중에 이제 10%보다 큰 손절이 가능한 종목은 역시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내가 진짜 운이 없어서 고점에 딱 물렸는데 10%까지 빠질 수도 있죠. 이런 건 주로 이제 변동성이 큰 주식입니다. 그러니까 52주 최저가 대비 상승률이 200% 이상인 종목.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굉장히 좀 200% 이상 오른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.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낮고 인기도 있었던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최근 뭐 좋은 재료가 있거나 뭐 수급이 몰려서 일주에 상승률이 50% 이상인 종목, 이것도 운 나쁘게 어떻게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% 정도까지 순식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또 그냥 당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. 그렇다고 이런 종목을 손절에 칼같이 지키면 진짜 손절 당하고 난 게 단기 최저점일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손절을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. 하지만 이거에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어느 정도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트레이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운이 없어서 손절 포인트에 딱 최저점에 팔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어떤 인기주들은 조금 손절폭을 크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단기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
이게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죠. 뭐 며칠 안에 무슨 재료가 터질 것이 있다. 뭐 이렇다면은 이제 손절폭을 조금 더 가져가도 됩니다. 하지만 10%가 손절이 원칙이고 최대 아무리 그렇게 해서 늘린다고 해도 20%까지 하락을 한다면은 손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손절을 지킨다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죠. 일단은 내가 산 종목이 뭐 전기차 테마 같은 건 또 한참 인기 있을 때는 뭐 100%, 200%, 300% 올랐는데 순식간에 뭐 10%, 20% 빠질 때 이제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막 50% 이상 하락하는 것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. 이 종목이 손절에 걸리는 것보다 시장 전체가 지금 뭐 한 2, 3년간은 어쨌든 좀 상승 추세의 장이었죠. 특히 미국 시장은. 이 시장이 하락으로 접어들면 뭐 10%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뭐 예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죠. 뭐 90% 하락도 가능한 것이 주식입니다. 그래서 손절을 지킨다는 것은 일단 손실을 최소화해서 다음 좋은 장세에서 내가 수익을 다시 노릴 수 있는 종잣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종목이나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해도 나의 그 자금의 손실률이 10%, 15% 이게 몇 번 반복을 한다고 해도 한 30% 정도까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죠. 근데 무작정 아무리 하락을 해도 뭐 다시 올라갈 것만 믿고 손절 없이 그냥 버틴다면은 뭐 90%, 99%까지 손실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일단 투자의 가장 큰 대원칙인 손실은 이렇게 손실은 일정 부분으로 한정을 시켜놓고 수익은 최대한 노리는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평생 매매에서 결국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손절을 지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새로운 매수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를 자꾸 하게 되겠죠. 손절을 하면은 내가 자금이 다시 생기면 이 종목은 진짜 꼭 사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미 물린 주식 그리고 올라갈 모멘텀도 없고 내가 돈이 있다 그래도 다시 사지 않을 종목을 단지 이제 손실 났기 때문에 이게 본전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존버할 것이다. 이런 식이면 이제 새로운 종목도 뭐 연구를 안 하겠죠. 그냥 뭐 그 종목에 물려 있으니까 뭐 내가 새로운 종목을 살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종목을 분석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매매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것은 트레이딩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분석 연구, 그러니까 손절을 지키면 다시 새롭게 교체를 해서 다시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이렇게 실력이 향상할 수 있는데 손절이 없다면은 그냥 주식에 물린 경우 어느 주식에 물리면은 그냥 그 종목을 그냥 계속 갖고 간다면 분석도 이제 안 하게 되겠죠. 그러면 실력도 늘 게 없을 겁니다. 손절을 안 한다면 이제 장세가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으로 바뀌는 거죠. 그러면 손실은 이제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전기차 테마나 바이오 테마나 뭐 이렇게 뭐 AI 테마도 마찬가지죠. 인기가 있었던 테마가 뭐 100%, 200% 쉽게 오르는데 또 그런 종목이 뭐 50%, 60% 쉽게 빠집니다. 이러면 또 손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. 뭐 미국 시장 가장 좋은 미국 시장을 봐도 뭐 이런 그러니까 10% 손실을 보고 나오면은 되는데 뭐 이렇게 이 기간에 이제 하락한 거 보면 뭐 95% 이상 하락한 종목도 많았을 겁니다.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. 서프라임 때 초반에 손절을 하면은 오히려 이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모색을 할 수가 있는데 손절을 안 하고 계속 버티면 뭐 계속 버티면 다시 올라가긴 했겠죠. 근데 그거는 이제 무모한 거죠. 이제 결국에 큰 하락 뭐 이것도 초기에 이제 손절을 하면은 뭐 다시 이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더 싼 가격에 수량을 늘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뭐 미국 지수 이렇게 굉장히 우상향 나는 그 미국 지수도 이렇습니다.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큰 하락장 뭐 1, 2년씩 반복 계속되는 이런 하락장은 이제 한 4, 5년 계속됐죠. 이런 하락장에서 만약에 손절 없이 버틴다면 주식으로 100%, 200% 수익 냈던 분들도 원금은 고사하고 거의 뭐 깡통 차고 나오게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언제나 상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니케이 일본 지수는 더 심하죠. 이런 그 35년씩 하락하는 장세에서 만약 손절이 없었다면 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생에는 없었겠죠. 여기서 일본인이라면 이때 많이 매수하고 계속 존버했다. 중간에 상장 폐지됐거나 하면 그 사람 인생에서 다시 회복할 길은 뭐 없었을 겁니다.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급등한 이후엔 급락이 있는데 여기서 물린 주식을 그냥 버티면 올라간다 이런 그릇된 신념으로 버티다가는 99% 하락 맞았을 확률이 90% 이상입니다.
그 손절을 하게 되면 장세 전환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승에서 하락 장세,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 장세에서 하락 장세로 바로미터가 바로 내 잔고의 주식 수익률인데, 어느 날 이제 수익률이 막 50% 60% 빵빵하던 주식 수익률이 어느 날 한 종목 한 종목 수익률을 까먹기 시작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종목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상승 장세가 하락 장세로 꺾이는 가장 바로 알 수 있는 그 측정기죠. 그리고 손절 횟수가 많아집니다.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다시 사도 그 종목도 또 손절을 하고, 이게 반복이 된다면 이미 하락 장세로 접어들었다고 바로 알 수가 있죠. 뭐 꼭 차트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. 이럴 때는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이 꾸준히 떨어지거나 내 잔고가, 어쨌든 제가 그 잔고에 있는 주식은 나름대로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뭐 3,000개의 종목에서 골라서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럼에도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은 뭐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. 그리고 손절을 하고 다른 또 좋은 종목에 담았는데 그것도 손절을 하고 이렇다는 것은 하락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로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은 이런 주식의 보유를 줄이는 게 우선이죠. 뭐 계속 뭐 이 종목 손절했다고 바로 뭐 다음날 또 새로운 종목 사고 이러면은 계속 손절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조금 길었는데요. 손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된다. 뭐 상승 양세에서도 뭐 버티다가 다시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이 뭐 10% 20% 나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, 결국 그런 매매 습관은 평생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본인한테는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손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고, 손절에 당하면은 내가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지, 손절을 당하고 바로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손절을 미룬다는 것은 향후 20년 30년 40년 매매를 할 때 그런 손절을 안 지키는 그런 습관은 결국에는 내 자산을 파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네,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네, 남은 날짜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